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대마도가 몰려오는 관광객으로 대박나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일본의 온라인 매체 데일리 신조에서 특별 기사로 하늘이 도왔다는데 알고 보니 정말 어이가 없는 내용입니다. 천국과 같은 아름다운 대마도를 보려고 전 세계에서 수많은 외국 관광객들이 몰려올 것이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안 와도 괜찮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마도 관광협회와 호텔들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소식을 전합니다. 일본은 다들 왜 이럴까요? 현실의 대마도는 현재 호텔은 거의 휴업과 폐업을 하고 렌트카 회사들은 대부분의 자동차를 판매해버린 상황입니다. 모든 여행사와 면세점과 일반 상점들도 당연히 폐업을 한 상황입니다. 이미 작년부터 시작한 폐업 러시로 현재 대마도는 완전히 황량한 폐허와 폐가가 넘치는 죽은 섬이 되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작년부터 일본 정부에서 국내 여행객을 유치하겠다는 발표를 했지만 주민들의 반응은 차갑기만 합니다. 그렇게 느긋하게 말장난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라는 것이 절절한 주민들의 목소리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극우 매체 데일리 신조가 대마도에 엄청난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라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기사의 초반에는 한일 관계 악화와 시19의 더블 펀치로 현재 대마도의 상황은 최악이라고 하고 면세점은 모두 휴업한 상태이며 호텔의 신축 러시도 중단된 유령섬과 같은 분위기를 자세히 소개합니다. 2017년에는 36만 명, 18년에는 41만 명의 한국인이 방문한 대마도는 한일 관계의 악화로 2019년에는 26만 명으로 급감했고 올해 4월부터는 시19 사태까지 덮치면서 섬을 방문하는 한국인은 완전히 제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신풍이 불어올 것 같은 조짐이 터졌다 라고 했습니다. 즉 하늘이 도와주는 놀라운 바람이 불어서 대박이 터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4용 게임 고스트 오브 스시마라는 게임 때문입니다. 이 게임이 7월 17일 발매로부터 3일 만에 240만 개의 판매 매출을 기록해서 세계 기록을 세운 것이라는데 이 게임 때문에 대마도를 찾아가자는 세계적인 붐이 일어날 것 같다는 것입니다. 대마도 관광협회는 홈페이지에서 게임의 열광적인 팬들을 향해 성지순례용 팜플렛을 제작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시19 때문에 출입국이 제한이 되어서 자유롭게 대마도를 방문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게임의 무대를 방문해보고 싶어하는 팬들이 조만간 대마도에 몰려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대마도에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 관광객이 엄청나게 몰려올 것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미리 준비해야 할 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관광호텔은 긴 휴관을 끝내고 9월 1일부터 일부 다시 오픈을 하면서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게임의 성지순례 붐이 일어나서 대마도로 곧 몰려올 것이라고 기대를 하는 일본인들의 정신 상태가 이해가 안 될 정도의 오두방정을 떨고 있습니다. 게임에서 그려진 대마도는 완전히 환상의 섬입니다. 일본은 이 게임이 사극 게임의 최고봉이라고 자랑하면서 제작 배경과 성공 요인들을 분석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 대마도의 아름다움을 보여준 것은 압권이라고 하는데 섬의 장엄한 풍경과 무대가 놀라울 정도라는 것입니다. 꽃이 피는 봄의 넓은 평야, 녹색의 나무가 무성한 여름숲, 단풍이 흩날리는 가을, 눈 덮인 겨울산 등 대마도의 사계절이 놀랍게 그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 대마도는 한국인이 방문하지 않은 작년부터 까마귀가 날리는 황량한 폐허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게임에서 그려진 환상의 배경에 심취해서 대마도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꿈속에 사는 비현실적인 몽상에 빠진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이 게임이 일본 내에서 유명하기는 합니다. 일본에서는 실제 이 게임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서 치트키를 알려주는 게시판이나 사이트들이 활발하고 공략 가이드들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몽골의 거점 장소 목록, 기력 늘리는 방법과 복구 방법, 조작 방법과 전투 기술, 부적을 구하는 방법과 효과 등 온갖 기술과 정보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 사이트들이 많습니다. 한국에도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게임의 내용은 사카이 진이라는 주인공이 대마도에 침공한 몽골군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몽골군 장수인 코툰 칸이 사무라이들을 무자비하게 처치하는 적군인데 끈질기고 쉽게 상대할 수 없는 적으로 나옵니다. 13세기 후반 몽골 제국은 일본 본토를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침몰시켜야 하는 섬이 대마도입니다. 몽골군의 공격을 받아서 수많은 사무라이들이 죽고 가문의 마지막 생존자인 사카이 진이 나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게임의 배경으로 봉건 시대의 대마도가 됩니다.
사실 현재의 대마도와는 완전히 다른 배경으로 넓은 초원과 엄청난 지형 지물들이 등장합니다. 엄청나게 넓은 논과 밭이 보이는 것뿐 아니라 아프리카 초원과 같은 숲들이 배경으로 등장합니다. 평화롭고 아름다운 천국처럼 그려진 거죠. 그 대마도를 악당 몽골군이 침입을 하고 가문에서 홀로 남은 청년이 주민들과 함께 섬을 지킨다는 내용과 배경이다 보니 게임의 시나리오로서는 관심을 끌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대마도를 위해 여러 대책을 냈습니다. 작년 12월에는 대마도를 지원하는 관광대책의 이름으로 특정 시장으로부터의 관광객의 비율이 높은 관광지를 만들어서 지원했습니다. 여행상품 판로 개척과 관광자원 조성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약 3억엔, 약 32억 원을 예산 배정을 해서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때의 관광대책이 대마도의 외국 전문가를 초청한다, 다언어 안내문을 만든다, 새로운 관광자원을 조성한다, 다른 나라의 관광자원을 홍보한다, SNS로 외국에 널리 알린다, 유명한 밴드를 초청해 콘서트를 연다, 외국 여행사를 초청해 지역을 선전한다를 내세웠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대책이었기 때문에 32억 원만 어디로 들어가 버리고 언론과 대마도에는 폼 잡는 흉내만 내고 말았습니다. 아베 정부의 뭐 뚝딱 엉뚱한 것 하나 만들고 돈은 어디로 휙 사라져버리는 마술은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일 정도입니다. 또 아베 정부의 대책은 개그 콘서트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아베는 지난 2월에는 대마도 특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한일 관계 악화 때문에 한국인 관광객이 급감한 대마도를 위해 특별 관광 쿠폰을 발행한 것입니다. 평소에 5,000엔으로 팔리던 대마도 관광 쿠폰을 특별히 3,000엔을 할인해서 2,000엔으로 판매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5만원에 판매하던 쿠폰을 3만원 할인해 2만원에 판매할 것이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비행기 타고 빨리 오라는 것입니다. 불티나게 팔릴 경우를 대비해서 대마도시에서는 일본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관련 사업비로 6천만엔, 한화 6억 5천만 원을 일반 회계 추경 예산안으로 확보했다고 합니다. 또 이 비용도 쿠폰 인쇄 비용과 홍보 비용 등으로 다 나가버리고 완전히 흐지부지 되어버렸습니다. 또 돈을 순식간에 날려버리는 신기한 마술을 보여준 것입니다. 아베 정부가 신묘한 마술로 대마도를 살린다고 하면서 그 많은 돈들을 휙 사라지게 하는 마술을 선보이더니 이제는 일본인들도 함께 이상해지는 것 같습니다. 게임과 현실은 어디 하나 비슷한 구석은 눈 씻고 봐도 없는데 성지순례로 전 세계에서 비행기 타고 몰려온다니 도대체 왜들 이럴까요? 홀롱고스.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다. 무지개라는 뜻이다. 언어는 가치를 투영한다. 솔롱고스에는 몽골인이 한국에 느끼는 감정과 이미지가 반영돼 있다. 한국과 몽골 사이에는 부정할 수 없는 인종, 인류학적 친연성이 존재한다. 생김새가 무척이나 닮은 건 결코 우연이 아니다. 두 나라 언어는 어순, 조사, 활용, 어미 변형 등에서 공통점이 많다. 역사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에게 썩 유쾌한 기억은 아니지만 양국은 서로 역사에 뚜렷한 흔적을 남겼다. 고려양과 몽골풍이 그것이다. 이런 친숙함에 한국 경제의 눈부신 성장과 한류 콘텐츠의 선풍적인 인기가 더해지면서 한국을 배우려는 몽골인이 갈수록 늘고 있다. 2018년 한국에 있는 몽골인 유학생은 3,000명을 넘었다. 성인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다. 몽골 초중고교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은 4,000명이 넘는다. 한국을 방문하는 몽골인도 해마다 늘고 있다. 2018년 한 해 동안 10만 명 넘는 몽골 방문객을 맞았다. 몽골 인구가 약 300만 명임을 고려하면 30명당 1명꼴로 한국을 찾은 셈이다. 한국에서 몽골을 찾는 이도 꾸준히 늘고 있다. 2018년 약 8만 명의 한국인이 몽골을 찾았다. 한국과 몽골의 인접 교류가 활발한 것과 정반대로 경제 교류는 교역액과 투자액 기준으로 2012년 정점을 기록한 뒤 정체됐다. 2019년 두 나라 교역액은 3억 2천만 달러에 그쳤다. 한국 전체 교역액의 0.03% 수준이다. 양적 빈약함보다 더 큰 문제는 질적 구태에 의연함이다. 1990년 한국과 몽골이 수교해 경제 교류기를 트는 이래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국은 몽골의 자동차와 기계를
몽골은 한국의 광물 자원을 주로 수출하는 지극히 단순한 교역 구조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30년 동안 몽골 경제의 위상은 크게 달라졌다. 1990년대 체제 전환기를 지나 2000년대 고도 성장기를 거쳐 2010년대 중진국 반열에 올라섰다. 경제 성장 관점에서 몽골 경제는 30년 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발전 과제에 직면해 있다. 현재 몽골 경제가 풀어야 하는 중요한 숙제는 광업 부문의 산업이 집중된 것이다. 바로 산업 다각화와 고도화다. 광물 자원 수출이 전체 상품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0%를 넘는다. 특정 산업의 극단적 의존은 단기적으로 경기 불안정을 초래한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다양한 산업이 형성되지 못한 채 단조로운 산업 구조가 지속되면 전문화와 본업 수요가 저조해 복잡한 가치 사슬이 발달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면 인적 자본과 관리 기술이 축적되기 어려워 고급 인력 확충과 도전적인 기업가 출현이 요원해진다. 이에 따라 민간의 경제 참여가 위축되고 금융산업 발달이 지체돼 궁극적으로 산업 구조 전환이 더뎌지면서 장기 성장 잠재력이 발현되지 못한다. 이른바 중진국 함정이라는 현상이다. 몽골은 경제 발전 관점에서 보았을 때 광물 자원 생산과 수출에만 전적으로 의존할 수 없는 성장 경로에 봉착해 있다. 이 모든 문제를 풀기 위해 몽골 정부는 몽골 지속가능 발전 전략 2030이라는 중장기 발전 전략을 세워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뼈대는 광업 부문의 지나친 경제 의존들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제조업, 에너지, 정보통신업, 건설업, 관광업, 금융업 등을 포함하는 10대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산업 다각화를 하는 한편 고부가가치를 내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산업 고도화를 유도하려고 한다. 결국 교역과 투자의 질적 측면에서 현재 한몽경제협력은 몽골의 새로운 협력 수요와 정확히 배치된다. 따라서 한국과 몽골 양국 경제 교류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담보하려면 상호회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의 세트를 짜야 한다. 새 협력 틀은 한국과 몽골의 경제 협력이 몽골 경제의 장기 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몽골의 산업 다각화와 고도화를 유도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몽골이 전략적으로 육성하려는 10대 산업에서 협력이 필요하다. 무턱대고 협력하는 게 아니라 몽골의 주요 협력국인 러시아, 중국, 일본보다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해 재원과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식품 가공, 의료 제조 같은 경공업 부문, 플랜트 건설과 발전 설비 효율화, 전자정부, 전자결제 시스템 등 정보기술 인프라 부문에서 전략적 협력이 절실하다. 이와 동시에 몽골의 고급 인재를 양성하고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몽골 경제의 산업구조 전환에 힘이 될 뿐 아니라 한국과 몽골 양국 사이 풍부한 인적 교류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장기간 안정적인 교류를 하려면 궁극적으로 민간의 자발적인 교류를 끌어내야 한다. 몽골인이 한국에 느끼는 친밀감과 호감을 바탕으로 지식, 기술, 경영 노하우를 효과적으로 전수해 한국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채화한 몽골의 지식인, 지도자, 기업인을 양성할 수 있다. 이렇게 축적된 민간의 신뢰는 활발한 경제 교류에서 근간이 된다. 한몽수교 30주년인 2020년은 한국과 몽골의 경제 협력에서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기존 한몽협력 체계의 유통기한은 이미 지났다. 지속 가능한